푹스 디스트로피는 1902년에 푹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고하기로는 이 질환은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는 각막의 혼탁이 있는데 주로 중심에서 아래쪽 각막에 잘 생기고 하루 중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극등이 발명이 되면서 이러한 환자들에서 구타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푹스는 각막 내피 ECM의 익스크레선스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되겠는데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사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과 의사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로는 이제 구타타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라틴어 기원의 용어가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구타타는 좌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막 중심부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중심부에 구타타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경계가 지어져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페큘라에서는 마치 포탄이 떨어진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잘 관찰이 돼서 세극 등에서 마치 쇠판을 두들긴 양상으로 보이는 비트 메탈 어피어런스를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구타타는 푹스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30대에 잘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체로도 라이트 스캐터를 일으켜서 증상을 유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톡식한 인바이러멘트를 형성해서 주변 엔도셀에 데미지를 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자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이제 비드라키한 어피어런스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타타를 조직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타타의 중심부의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인저리와 에이징 때 증가되게 되는 TGF-베타 인듀스드 프로테인과 클레스틴이 집중적으로 축적이 돼서 구타타를 형성하게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데스벤 멤브레인으로부터 이렇게 사마귀처럼 솟아있는 여러 개의 구타타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솟아오른 ECM은 각막 내피 세포를 물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얇아지면서 세포가 전체적으로 일ոն게이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타타 중심부 쪽에 이제 존재하는 세포질에는 세포 소기관이 거의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결론적으로는 펌핑 디스펑션을 일으켜서 각막의 부종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푹스는 포스처 코넬 디스트로피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고요. 미국에서 캐피를 시행하게 되는 가장 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에서는 약 4에서 9% 정도 푹스가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동양권에서는 상당히 좀 드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SN 카운트는 정상적으로 이런 코스로 감소가 되게 되겠지만은 푹스 환자에서는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셀 카운트가 1000개 미만이 되면서 점차로 증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으로서는 투 피크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리 온셋은 10대에서 20대, 레이트 온셋은 30에서 40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푹스의 발생에 있어서 나이와 성별의 차이에 있어서는 레이트 온셋 타입은 여성이 약 3배 정도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얼리 온셋은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케라토플라스티 케이스의 60% 정도에서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것은 아마도 이제 에스트로겐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인 CYP1, B1이 UVA를 매개로 하는 그런 각막 내피세포 손상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환들을 살펴보면 개방각막내전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푹스에서는 에큐스 아웃플로우가 감소되어서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 백내장이나 케라토코너스, LMD 등이 잘 동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바이러멘털 팩터와 연관되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좀 더 잘 발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푹스의 주된 증상은 일정 세포수 이하로 셀 카운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구타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라이트 스캐터링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글레어 할로우가 좀 더 흔한 증상이 되겠고요. 아침에 특징적으로 부종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시야 흐림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V푹스와 같은 설문지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푹스는 유발 유전자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요. 얼리 온셋은 SH4A11이나 콜라겐 8A2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요. 얼리와 레이트 온셋 모두 5초조만 도미넌트 유전하는 것으로 보고를 돼 있지만은 레이트 온셋의 경우에는 인바이러먼트 팩터가 좀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폭스 발생의 environmental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스는 크게 얼리와 레이트 온셋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얼리 온셋은 대부분이 제네틱 팩터에 의해서 발생의 좌우가 되게 되겠지만, 레이트 온셋의 경우에는 제네틱 팩터뿐만 아니라 environment 팩터가 발생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environmental 팩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스모킹과 UVA 그리고 호르몬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스모킹과 UVA는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유발을 해서 발생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환 진행에 따라서 환자는 네 가지 스테이지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스테이지 1은 증상이 없으면서 구타타가 뭉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스테이지 2부터는 구타타가 여러 가지가 뭉치게 되면서 셀 로스가 일어나게 되고, 세포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스테이지에서는 각막 혼택이나 불내의 발생에 의해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각막 두께도 많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중증도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피세포의 펌핑 기능의 소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푹수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막 내피세포의 숫자가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세포 자체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수분 이동의 평형이 깨지게 되겠고요. 각막 실주로 수분이 축적되는 것이 주요 기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푹스 디스트로피에서 관찰된 히스톨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스가 없는 정상 환자의 경우는 데스멘 멤브린이 한 이 정도 두께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트 온셋이나 얼리 온셋 환자들의 경우에는 데스맷이 상당히 두꺼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종합을 해보면은 얼리건 레이트건 두 가지 폼 모두 데스맷이 매우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노말 데스멘 멤브레인은 타입 A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콜라겐 8A2 진 뮤테이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리 온셋 타입에서는 데스맷이 상당히 두꺼워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푹스의 치료를 살펴보면 내과적인 치료는 시야 흐림이나 통증이 있을 때 미로 등을 점안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시야 흐림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헤어 드라이 등의 사용을 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불내 발생이나 럽처에서 생기는 리커런트 이로전을 줄이기 위해서 엔티리어 스트로말 펑처나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각막 이식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AMT를 시행하거나 PTK, 콜라겐 크로스링킹 등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푹스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근치적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뒷색 디맥의 두 가지를 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색의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얇게 이식을 하는 것이 최근에 경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디맥의 경우에는 고전적으로는 전체 데스멘 멤브레인을 이식을 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푹스가 중심부만 주로 심하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스맷을 두 개나 네 개로 나누어서 이식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디맥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연자분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기증 각막을 이렇게 데스맨만 분리를 하여서 모디파이 존디 튜브 같은 것에 이제 담아서 전방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것에 에어를 넣어서 데스맷을 그래프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맥은 이제 디색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술 후에 이제 시력 호전이 빠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빠른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일주 만에도 시력이 급격히 호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디색 디맥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DSO 또는 이제 디웩이라고 해서 중심부 4mm 다이머트의 데스맨만 분리를 해내고 각막 이식을 하지 않는 방법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술기적으로는 상당히 쉬워질 수가 있겠고요. 중심부만 주로 침범하는 마일드나 모더레이트 폭스에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최대 시력 회복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력 저하가 있어서 이러한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의 이론적인 배경은 중심부의 병든 푹스의 각막 내피를 제거를 하고 페리페리로부터 좀 헬스한 각막 내피 세포 이동하여서 오는 것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심부 4mm의 표시를 하고 데스멧 스코링을 리버스 신스키 훅으로 하게 되고요.
이것을 마이크로포셉 등으로 잡아서 절개를 하여서 제거를 하면 수술이 좀 더 간단하게 완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DSO 또는 일명 DWEC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락 이니비터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세포의 이동이나 세포의 셀 덴시티가 많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고된 휴먼 RCT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락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을 때 DWEC 환자에서 엔도셀리아 셀 카운트가 더 높아지고 회복 기간이 더 단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